x제곱부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x제곱은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 이거야.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라보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리자 이거지. 그리고 얘를 두 개를 곱한다 생각을 한번 해봐. 두 개를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건 없어. 나누는 건 따지기가 어려워. 곱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양수 쪽에서 우선 0,0 지나가는 거 보이죠? 0일 때 얘가 뭐가 되는지 0,0 지나갈 거고. 그럼 이쪽 함수값이 다 양수다? 이쪽 함수값이 다 양수. 이쪽 함수값도 다 양수야. 그러면 양수랑 양수랑 곱하면 양수 나올 거 같고 y좌표가 1,4분면에서만 존재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극한값 보내면 결국 누가 이겨? 지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양수면서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생길 거라고 결국은. 아마 뭐 여기서 변곡점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왼쪽도 보면 여기도 플러스 하고 여기도 플러스네. 여기도 플러스인데 결국 함수값 보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저번 시간에 1-5 이렇게 그려줬고, 그리고 또 안 그려왔었어? 그래. 숙제였는데.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1번인가 3번 했어? 맞아. 2번까지 했어? 그럼 합성함수 3번 문제 볼게요. 일단 연습 문제 2번에 3, 2-3부터 2-2까지는 했대. 얘도 한번 보면 근데 아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한 꼴일 때만 나오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보잖아. 이런 함수들이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얘 3-함수는 y는 x 곱하기 2의 x제곱승이네. 그러니까 먼저 이 y는 x부터 그려주면 얘가 y는 x 곱하기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그려줘야 돼. 뭐? y는 2의 x제곱을 그려줬는데 얘는 또 한 번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합성함수구나. 얘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또 합성함수로 생각해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y는 2의 fx승이 되는 거고 y는 뭐 하는 거야? fx는 x제곱이 될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그리자 이거예요. 봐봐. 0일 때 결국 뭐 나오냐 이거네. 0일 때 1 나오네. 그럼 얘 0,1이 찍히겠네. 0,1이 점이 찍힐 거고.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이 증가하네. fx값이 증가하네. x값이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니까 이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럼 얘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fx가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 증가하는 형태를 계속 똑같이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알맹이 함수가 선대칭을 이루면 이 전체 함수가 선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x는 이렇게 2의 x제곱승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곱해서 결과물을 그려주면 0,0 지나갈 거고 이쪽 함수값이 다 양수죠. 오른쪽부터 다 양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기겠네요. 얘는 음수랑 양수랑 곱하니까 음수일 거예요. 음수일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자. 근데 이 정도도 좀 눈치를 채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기함수야.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함수로 그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으로 계속 4번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 어디 하는지 몰라?
그러네. 얘도 한번 볼게요. x 곱하기 2에 한번 해보자. 우선 y는 x부터 그려주면 앞에 있는 거 이게 y는 x 이거 곱하기 얘를 그려줘야 되잖아.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게 빨리빨리 되면 나중에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긴 한다. 이렇게 빨리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한 이렇게 생겼다. 그럼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fx는 점점점 작아지네. 그럼 요걸 따라가야겠다. 0일 때 결국 또 뭐 나와? 1 나오니까 1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얘를 또 곱할 거잖아. 결국 곱하면 또 어떤 식의 모양이 그려지냐? 0일 때 0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함수값 다 양수죠. 여기도 다 양수죠. 근데 누구의 힘이 강해? 지수함수의 힘이 강해. 0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얘가 기함수인 거 눈치챘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기함수인 거 눈치챘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만약에 뭐 눈치 못 챘어. 그래도 여기가 플러스고 함수값이 여기는 다 마이너스니까 뭐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고 0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훨씬 세잖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그려집니다. 점 찍어서 그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는 다 안 했나, 내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왜 하나도 안 해보는 거야? 이거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자. 해봐, 1번, 2번 지금 해봐. 응용 문제. 연습 문제, 응용 문제. x, n, x. 지금 해보세요. 조은아 그린 거 다 맞았어? 지금까지? 숙제는 좀 해봐. 자, 마지막이잖아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야 돼 보는 거.
곱할 거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겠냐? 곱하면 우선 여기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만 값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정역이요. 왼쪽은 없잖아. 음수인 곳이. 그치? 당연히 이쪽만 그려야 돼. 여긴 없는데 어떻게 뭐랑 곱할 거야? 함수값 없는데. 그랬을 때 볼 건데 여기가 1이죠.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 이거야.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계속 양수네. 얘도 얘 계속 양수네. 1 이후에서는. 그런데 누구의 힘이 더 세? 근데 사실 이거 누구의 힘이 더 쓴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다 무한대로 가는 건데. 무한대로 이렇게 가겠다 이거야. 그냥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얘는 0을 대입을 못해 얘들아.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못하잖아. 여기다 0을 대입을 못해. 그럼 가까워지는 걸 볼 건데 극한값을 보자 이거야. x가 0에 우극한에 어떻게 가까워지냐를 볼 건데 얘는 결국은 0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고, 그치? 이 다함수 0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이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는 엄청 작아지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많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려고 하잖아. 그럼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아? 다함수가 항상 이긴다니까? 쟤는 로그함수기 때문에.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그림이 이렇게 생겨. 0으로 가까이 가지고 하는 훨씬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lnx 이렇게 그려주고 혹시 내가 그래프 그려놓고 그게 잘 그렸는지 모르면 네이버에 지오지브라라고 있거든. 뭐 휴대폰에도 있던데 이거 어플 깔아서 한번 확인해봐. 혹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없어. 근데 너희들이 공부하다가 나도 가끔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면 한번 그려봐봐. 검색해서 10만 적으면 된다. 어쨌든 요거 보자. 여기는 x분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한데 어차피 얘는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 못 그릴 거야. 근데 여기가 1일 때 어차피 얘가 1일 때 1 나오죠. 근데 어차피 0일 거야. 1일 때 함수값은 두 개 곱하니까 1,0 지나가고 누구의 힘이 더 세냐 이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려고 하고 얘 무한대로 가려고 하지. 얘는 0으로 가려고 하지. 근데 얘는 다함수잖아. 그치? 물론 유리함수인데 x로 생각을 하면 얘는 다함수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갈 거야. 결국은 요렇게 가까이 갈 거야. 0에 가까이 갈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함수값을 보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곱하면 결국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도 볼까? 얘는 조금 특이한데 사실 수능에는 이제 잘 안 나오고 내신에는 얘는 좀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같거든? 이 함수는 조금 그래도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이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수능에는 옛날에 자주 나오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x 이렇게 코사인 x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겼죠. 계속 뭐야 사인 그릴까?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계속 가는 여기도 이렇게 계속 가는 이런 형태잖아. 얘를 한번 곱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곱해봐. 그러니까 곱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야 우선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야 여기다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결국 함수값은 뭐가 돼? 0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닐 거잖아. 근데 어차피 0이랑 보면 무조건 0일 거고. 그럼 2분의 파일 땐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2분의 3 파일 때도 또 0 나오고. 그럼 2분의 5 파일 때도 0 나오겠네요. 맞아. 2분의 5 파일 때도 계속 0 나와. 계속 0, 0, 0, 0, 0, 0 계속 0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는데 도대체? 나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얘는 플러스네. 얘는 계속 플러스야. 얘는 항상 플러스야. 항상 플러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대충 갈 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게. 얘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그릴 거냐면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하는 거 맞는데 얘는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그릴 거냐면 잘 봐봐. 코사인 x는 이 내용을 조금 이용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다 x를 곱하죠. 마이너스 x 곱하면 x 곱하기 코사인 x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함수 값은 어디서랑 어디 사이에서만 존재? 마이너스 x랑 x 사이에서만 존재. 마이너스 x랑 x 사이. 요 그래프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함수값 y좌표가. 그치?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양수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요렇게 그려져. 여기도 플러스네. 플러스. 그렇죠? 아니지 마이너스지.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실제로 함수값 음수로 지키겠지? 요렇게 그려진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죠? 또 그려주면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실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코사인 x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다 3을 쓰면 3배 한 거잖아. 그치? 근데 x배 한 거야 말 그대로. x배 늘린 거야. x배 늘렸어. x배 늘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괜찮아. 얘도 옛날 모의고사에서는 좀 나왔다. 모의고사에서는 최근 모의고사는 지금 안 나오고 내신은 이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y는 x sin x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으로 그려주면 돼. 그럼 그림이 y는 너무 크게 y는 x가 이렇게 생겼고 sin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같은 관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리고 밑에 5번까지도 한번 그려보자. 한 3분 줄 테니까 한번 그려. x 플러스 1에 제곱 2에 x 기출 풀면 알 거야. 진짜 x 곱하기 코사인 x, x 곱하기 사인 x는 내신이 진짜 자주 나와. 그리고 그거 성질 물어보는 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는 방법은 그렇게 나와 있지. 미분하고 0이 되는 값 찾고 그 6가지 조사해서 해라 하는데 이걸 못해. 너무 어려워요. 왜 갑자기 안 그래? 야 근데 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왜 2분의 파이야? 파이지. 아니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거나 이거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때는 1 나와. 괜찮아. 무시했어.
있는 그래프들 있잖아. 내가 그 뭐냐 여기 합성 응용되어 있는 거 있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것들 그래프만 다 가져온 거야. 내가 임의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고민해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나하나 점을 머릿속에서 찍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는 대충 뭐 끝에만 보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나는 하나하나 다 찍어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 x 곱하기 sin x도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사이에 존재하겠죠. 사이에 존재할 건데 우선 0일 때 0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파이죠. 파이까지는 어떻게 돼? 아 계속 양수야. 계속 양수. 그리고 파이서부터 2파이까지는 계속 음수겠죠. 음수인데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 왼쪽도 볼까? 여기가 음수네. 근데 여기도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여기는 양수 마이너스 파이 음수 양수 이렇게 그려지겠다. 뭐야 좀 이상하네.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함수를 두 개로 한번 바라보자 이거야. 곱골이잖아 얘는. y는 x-1의 제곱분의 1 요거 하나랑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이 두 개로 바라보자 이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얘가. 그럼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사실 우리 극한할 때 많이 했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곱해보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둘 다 안 존재할 거야 당연히. 얘가 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얘는 결국은 2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얘는 결국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거 곱하기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면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잖아. 그럼 무한대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얘는.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야. 함수값은 항상 양수고. 그리고 오른쪽을 볼까? 아, 얘 0에 가까워지네? 근데 얘도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지. 0에 가까워지겠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한번 볼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은 2에 가까워지고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겠다. 얘도 무한대에 가까워지나 보다. 네, 잘 봐봐. 얘는 무한대로 가려고 해요. 얘는 무한대로 가려고 하고 얘는 0에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왜 왼쪽으로 가면 어디에 가까이 갈 것 같아? 아니 이쪽 왼쪽에는 0에 가까이 갈 것 같아? 무한대 가까이 갈 것 같아? 무한대 가까이 가겠지, 그치? 왜냐면 지수 선생님이 세니까 더. 얘는 다함수라고 결국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서 아마 극소, 막 최소값 이런 거 문제가 물어봤던 걸로 기억해. 뭐 이게 무슨 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이 몇 개 되니 해가지고 여기 극소값 찾는 그런 거였어요. 저런 식으로 그려진다. 됐나요? 제발 집 가서 연습해. 아 이해했어. 아 안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내가 개념 프린트를 만들어 놓잖아. 야 만들고 나도 연습해. 나도 연습해 진짜야. 근데 나도 맨날 미적분만 공부할 수 없잖아 하루 종일. 나도 그냥 좀 무뎌지는 것 같다 하면 한 번씩 적어보고 해. 공식도 가끔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나이 드니까 이제 자꾸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개념 하나 남았잖아. 속도가 속도. 그거 마무리 지을게요. 사실 여기서 별로 할 얘기가 많이 없어. 할 얘기가 없고, 원래 그 속도가 속도는 수초에서 했던 내용이랑 완전 똑같아. 여기도 더 배울 건 없어. 속도가 속도 완전 똑같아. 조금 추가되는 건 4개 변수를 걸고 넘어질 거야. 이게 새롭게 추가되는 거는 4개 변수에서 속도가 속도. 변수에서 속도, 가속도를 물어볼 건데 얘도 원리 자체는 잠깐만 원리 자체는 같다. 근데 4개 변수 속도 가속도를 우리 미분 법에서 조금 했구나. 네, 한번 해볼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치식이 존재해. 어떤 위치식이 존재해. XT라는 위치식이 존재하면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에 관련된 식이 나올 거야. 그치? 속도는 VT라고 써요, 보통.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에 관련된 식이 나와. 왜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이거는 뭐 옛날에 설명하긴 했는데 그래서 의미도 없어.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 수학에서. 왜냐면 그건 과학 문제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 정도는 알죠. 당연하게도 적분하면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습을 조금 해보자 이거야. 그냥 복습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속력이라는 게 있죠. 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지.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된다.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고, 이 속력을 적분하면 결국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 뭐 나와? 아니 이거 수초에서 했잖아요. 속력 적분하면 뭐가 나왔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 준사야. 야 아무도 몰라? 뭐가 나왔어? 아니 이거는 기억 잠깐 당황스럽네. 야 위치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는 건 알아? 아 그래 여기까지 됐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되는 것도 알아? 됐어 그래. 속력의 속력을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 맞아 움직이는 거리가 나와. 맞아 움직이는 거리가 나와요. 얘는 정적분이다. 속력을 정적분하면 움직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요 정도를 조금 알려야죠.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기억해 볼 건데, 속도가 양수이면 이것도 옛날에 배웠던 건데,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속도가 양수, 음수 차이가 뭐야? 양수라는 거는 원래 가던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음수라는 건 뒤로 움직인다라고 원래 가던 방향이. 이 정도 좀 알죠?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게 속도가 0이 되면 요거부터 얘기하자. 봐봐. 내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어쨌든 부호가 바뀌면 항상 그 사이에 뭐를 거치냐면 0이라는 걸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럼 속도가 0이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 말이 너무 어려워. 속도가 0이 되면 다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0이라는 걸 거칠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도. 그럼 속도가 0이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냐고. 그건 아니야.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려. 자꾸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 바뀌는 걸로 알아. 왜? 한 7, 80% 문제가 자꾸 바뀌는 걸로 나오거든. 그럼 나머지 20, 30% 문제는 실수를 한단 말이야.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운동 방향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지? 요거 내용 좀 해볼까?
이게 무슨 뜻이야? 문제에서 저게 나왔어. 저게 무슨 뜻으로 해석할 거야? 얘가 이거인 건 알겠니? xb 빼기 xa인 건 알겠어? 아 왜?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나오면 되네. 그 접근한 거에다가 비대입하고 a 팩트를 뺀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면 이제 해석이 될 거잖아. 이거는 뜻이 뭐야? b일 때 위치. 이거의 뜻은 뭐야? a일 때 위치. 그럼 두 개 빼면 뭐가 나오는데? 위치 변화. 맞아,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지. 아니 얘들아 그래, 내가 3초일 때 5의 위치에 있었어. 3초일 때 5초일 때 마이너스 3에 있었어. 그럼 나는 3초에서 5초 사이에서 변화를 얼만큼 한 거야? 3초에서 5초 사이의 변화를 얼만큼 했어? 다시 3초일 때 내가 5의 위치에 있었다고 수직선상에서 5초 있으니까 2초가 지난 거지. 2초가 지나가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3에 있었어. 그럼 나는 얼만큼 변화한 거야? 맞아, 마이너스 8만큼 변화한 거야. 8만큼 변화한 건 아니야. 8만큼 변했으면 앞으로 갔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8만큼 빼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 뺀 거라고. 그럼 얘 해석해봐. 얘는 뭐라고요? 움직임. 맞아, 움직임 버리라고 방금 했잖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속도 그래프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생겼어. 속도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어. 속도 그래프가 생겼는데 여기 면적이 3이고 여기 면적이 마이너스 여기 면적이 5야. 여기 면적이 5야. 이게 속도 그래프야. VT 속도 그래프야. 3 여긴 5. 그러면 물어보자. 위치 변화량은 얼만큼 변화했어? 0부터 여기 10초라고 하자. 0부터 10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만큼 변화했어? 마이너스 2만큼 변화한 거지, 그치? 왜냐면 3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5만큼 갔다는 이 뜻이잖아. 변화량은 마이너스 2만큼 변화했고 얼만큼 움직였어? 8만큼 움직였죠. 요 내용이라고. 그거 알겠죠?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 편으로 나타나면 의미가 완전 달라. 우리가 그냥 매개 변수가 아닌 이렇게 함수로서 그냥 단순 함수로서 나타내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이야. 상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xt는 뭐라 하지? 2t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얘들아, 이게 뜻이 뭐냐면 t가 1대 1 해봐. 그럼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면 1초일 때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는 거야. t가 1일 때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어. 그럼 t가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1에 위치해 있네. t가 2일 때는 1에 위치해 있고 t가 3일 때는 3이 6, 3 여기가 3 맞지? t가 3일 때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시작해서 1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요만큼. 뭐야? 맞나? 미안해. 거꾸로 했네. 이렇게 뒤로 갔다가 그치? 뒤로 갔다가 또 이만큼 갔다가 또 이만큼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얘가 어디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근데 내가 좌표 공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싶어. 야, 내가 여기 점에서 여기 점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4개 변수로 나타낸다고. 봐봐. xt는 2t-1, yt는 t제곱이라고 하죠. 이게 뜻부터 보자. 뜻. 지금 애들 뜻을 잘 몰라. 봐봐. t가 1일 때 x는 몇이야? x는 1, y는 1. 아, 그러면 t가 1일 때는 1초일 때는 1,1에 위치해 있는 거야. 1,1. 이때가 t가 1일 때. t 2초. 2초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4. 여기가 3,4.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거는 이렇게 움직인 거야. 0초부터 시작해서 0점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움직였다가 여기로 도착했어. 물론 꼭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거 도착한 거야. 1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면 1,1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그리고 2초가 돼버리잖아. 2초가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4에 이렇게 도착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거랑 매개 변수가 아닌 걸로 나타내는 거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매개 변수가 아닌 거는 함수로 나타내는 거고,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고, 매개 변수로 나타내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을 나타내는 거야. 얘는 수직선상에서 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 정도 좀 알자.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보자. 매개 변수로 이렇게 나타내 있어.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xt, yt. 이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위치가 이렇게 나타냈어. 위치가 지금 좌표로 이렇게 나타내 있는 거야. 그러면 매개 변수, 지금 매개 변수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야. 외우지 마. 외울 필요도 없어. 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는 위치식을 미분하니까 x 프라임 t, y 프라임 t가 되겠지. 당연하게. 됐니? 그러면 가속도는 x2 프라임 t, y2 프라임 t가 되겠죠. 어려울 거 없어. 똑같아. 근데 매개 변수는 형태가 함수로 나타내고 좌표로 나타내. 얘는 좌표로 나타내죠. 근데 실제 좌표라기보다는 그냥 변수 두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x가 움직이는 걸 여기 앞에다가 y가 움직이는 걸 뒤에다 그냥 나타내는 거지. 좌표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속도는 당연히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고,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낸다는 거야. 시험에서는 이 매개변수 표현을 나타냈을 때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움직인 거리.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어? 잘 봐봐. 속력에다가 전적분을 씌우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그치? 그럼 얘 속력부터 구하자. 속력 구하자. 속력 어떻게 구해? 뭐 절대값을 여기다 씌울 거야? 양쪽에? 어떻게 할 거야, 속력? 그러니까 우선 그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돼. 절대값이 어떤 의미를 가져? 절대값이 뭐야 도대체? 그래도 아는 친구들 많던데.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이. 도원아, 절대값이 뭐야?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야? 절대값이 뭐야? 맞아, 이게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이 그냥 양수로 바꾸는 걸 절대값으로 알고 있어? 아니야. 뭐야? 0보다 작은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절대값이 뭐냐고. 야, 절대값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3이지.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고. 의미가 뭐냐고. 너희 절대값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정확히 배웠을 거야. 근데 그 기억은 사라지고 바꾸는 것만 했지 맨날.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기억나? 아니, 처음 들어? 기억나? 됐어. 다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만 만드는 게 절대값이 아니에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거리에는 음수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3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이걸 물어본 거라고. 이게 원래 진짜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라고. 근데 너희들은 자꾸 계산만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만 했겠지. 플러스는 그대로만 하고. 그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라고?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돼? 우선 속력부터 보자.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라고 그랬지.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 씌운 거라며. 속도가 뭐야?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자. 절대값을 진짜로 이렇게 씌우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라고. 좌표가 여기 있어. 여기가 x 프라임 t, y 프라임 t야. 0,0이랑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고.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가 뭐라고요? 속력이라고. 그럼 떨어진 거리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x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y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속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속력에다가 뭘 해? 정적분을 씌우잖아. 여기다 정적분을 해주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움직임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거기다 코멘트는 한번 적어보자. 한번 채워보자. 거기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를 설명하래. 요것만 적어놓을까? 뭐 적어놓으면 요거 적으세요. 요거만 적으세요. 추가로 이것도 좀 적어놓자. 이게 못 하겠다. 위치 발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좀 적어놔주세요. 이거 오른쪽. 위치 발말이야. 코멘트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속도가 양수면 진행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쓰고 싶은 대로 써. 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써도 돼. 상관은 없어요. 진행 방향대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2번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진행 방향 바뀌는 것은 아니야. 아까 말했죠? 속도가 바뀌려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 무조건. 미안. 진행 방향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진행 방향 바뀌었어. 얘가 바뀌었대. 진행 방향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갔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대. 그럼 그걸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속도의 부호를 봐야지. 그렇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바뀌어야 한다. 무슨 되겠지?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바뀌나? 안 돼. 부호가 바뀐지 확실히 확인해 줘야 돼. 세 번째, 절대값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말했죠.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편의 절대값을 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매개변수가 없는 표현은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야. 아까 말했죠.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움직인다. 문제 풀고 시작. 문제 풀고 시작. 예비과는 사람 없어.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어. 이거 원래 알고 있었다. 얘도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분을 너무 깊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매개변수 빼고는. 왜냐면 이미 다 했던 내용이라서 혹시 모르면 제발 물어봐.
괜찮아.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나와. 12, 13 풀고 쉴게요. 12부터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사인 파이 T네. T가 0일 때 점 P의 위치가 원점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물어봤네. 풀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인데 1번 문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냥 XT에서 여기 XT를 구한 다음에 T에다가 2 대입하면 당연히 답 나오지 않을까? 2초일 때 위치 물어봤으니까 진짜 완전 단순하게 그냥 식으로만 뭔가 해결을 해보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조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나는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서 한번 볼게. 그래프는 정적분 관련된 내용이야. 두 가지를 풀었어요. 두 가지 한번 다 풀어볼게요. 책에는 뭐 나와 있니? 첫 번째 책도 없네. 첫 번째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방식 나와 있을 거야. 책에는. 한번 요거부터 구해보자. XT부터 구하자. XT는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오 맞아.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가 되겠죠. 그치? 이게 적분한 거잖아. 그치? 헷갈리면 뒤에다 써도 상관없어. 앞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안 써도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플러스 C 해줘야지. 부정적분하는데 왜 C를 안 해줘?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점 P가 원점이래. 언제? T가 0일 때. 그럼 T에다 0 대입해보자. T에다 0 대입해보면 X0은 0 대입해야 되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된데 했으니까 C는 뭐예요? 파이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10 구했네. 왜냐 2 대입하면 답 나오겠는데? 한번 구해볼까? X2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파이니까 2파이는 1 나오는 거 알죠? 코사인 2파이는? 그럼 결국 답은 뭐가 돼? 0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이거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자 이거지. 사인 그래프 있잖아? 위치를 물어봤잖아. 위치 변화량? 사인 파이 t가 있는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 0부터 2까지 정적분해. 그럼 이게 뜻이 뭐라고? 이게 뜻이 뭐라고요? 0초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이라고. 그치? 근데 시작을 0부터 시작을 했잖아. 내가 만약에 3부터 시작했으면 3부터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0에서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0부터 다 내 기억으로 책이 2풀이로 나와 있는 걸로 아닌가? 6을 계산하면 된다고. 6을. 그러면 요거 계산해볼까? 똑같겠지.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 여기다가 2, 0 해주면 0이 똑같이 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데 나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푼다 이거지. 그래프를 이용해. 난 이것도 안 해 잘. 왜? 나는 삼각함수가 보이잖아? 자꾸 그래프 그려서 넓이로 계산하고 싶더라고. 볼게. 사인 파이 t 여기 파이 이거 y는 사인 파이 t야. 얘들아 이거 뭐예요? 생겨만 이거 뭐야? 여기 몇이야? 1 여기는 2. 얘들아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1인 걸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가로가 몇 배로 줄었어? 가로가 몇 배로 줄었어? 파이분의 1배로 줄었지. 그치? 세로의 길이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치? 다시
여기가 원래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세로의 길이가 1일 때 요 면적이 1 나온다고. 근데 이게 몇 배로 줄었어? 파이분의 1배로 줄었잖아. 여기가 파이분의 1배로 줄었잖아. 가로가 파이분의 1배. 세로는 똑같아. 그러면 면적도 파이분의 1배로 줄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게 또. 그래서 사실 나는 뭐 면적도 구하지도 않았어. 어쨌든 파이분의 1 이 면적이 몇이라고? 파이분의 1이라고. 파이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큼 움직였는지 우리 해석해보자. 위로 이만큼 움직인 거네? 파이분의 2만큼 앞으로 움직였다. 그치? 파이분의 2만큼 다시 뒤로 간 거잖아. 그치? 맞아? 얘 시작 어디서부터 했는데? 0부터 시작했어. 0부터 시작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줄까? 0부터 시작해서 파이분의 2만큼 앞으로 갔다가 파이분의 2만큼 뒤로 갔어.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 0에 위치해 있다는 거지. 사실 난 이거 넓이도 안 구했어. 혼자 문제 풀 때는. 왜? 넓이 왜 구해? 어차피 요만큼 앞으로 갔다가 요만큼 뒤로 간 건데. 그럼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가면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 있겠지. 그래서 위치 0이다. 이렇게 푼다 이거야. 네, 나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만 알면 안 돼. 왜냐면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거에 맞춰서 나올지 이거에 맞춰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알아야 돼. 트레이드를. 그래프까지 알면 너무나 좋은 거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만약에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그래프 사실 이걸로는 못 풀어. 왜냐면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서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무조건 봐야 돼. 그래프를 보고서 1부터 3까지 얼마큼 움직였네. 1 여기, 1 여기, 2, 3 어디 있어? 3은 여기 있을 거야. 3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얼마큼 움직였는데요? 요만큼 움직였어요. 얼마큼 움직였어? 파이분의 4만큼 움직였다. 이게 답이야. 근데 아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걸로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이해를 하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풀어야지. 뭐 어떻게 풀어? 속도에다가 절대값 쓰면 속력을 정적분의 움직인 거리를 했지. 1부터 3, 얘 계산하자. 얘는 사인 파이 t고. 그러면 얘 계산 어떻게? 1부터 2까지는 사인 파이 t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파이 t 적분한 다음에 2부터 3까지 적분한 다음에 더하면 총 면적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계산한 게 아마 답제 풀일 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바로 답을 내보도록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얘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1번은 좀 여러 가지 방식, 두 가지 방식 있잖아. 다 해봐. 지금 해보자. 하고 싶